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제 발표,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희 연사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와서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 주제는요, 글로벌 유통 혁신과 한국 유통산업의 길입니다. 혁신과 함께 나아갈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 같이 연사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통포럼 회장 맡고 있는 조철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40장 정도 자료 준비하면서요, 중요한 키워드를 갖다가 중심으로 자료는 최신 자료 넣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글로벌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로 글로벌 30년 활동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25년, 한중일 아세안 시장 계속 다니면서요. 500개 칼럼에 한 300개 이상 유통물류 온라인 투자 글로벌에서 들어가서 컨설팅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21세기의 패러다임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요, 최근에 박히는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두 개의 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하는 건 기본이고요. 과거에는 학습과 경험을 해서 그걸 토대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1년 반 동안 묶여 있으면서 박히는 인사이트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렇고 빅블러라는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이제 정현수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MZ 시대의 타깃이 달라지고 40대, 50대, 60의 타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온디맨드 시대에 어디에 타깃을 맞추냐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코어 비즈니스 중요하고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글로벌이 이제 한 1년 반 동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도 단절되다 보니까요, 제조업의 시가총액이나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은 236조 매출 올렸지만은 제가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480조입니다. 일본의 넘버원 도요타는 280조 매출이지만 330조 시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IT, 핀테크 관련해서 미국의 6대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2,500조, 2,300조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계속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평균에 이제 주가가 1.5배에서 2배 뛴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가 제한된 시장 내에서 기업 가치가 플랫폼이라든가 네트워크 확산했던 이 기업들, 온디맨드 중심의 기업들은 당분간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인수 신세계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카오 포함해서 34조의 시가총액했던 카카오가 지금 69조까지 갈 정도로 국내 기업의 키워드는 플랫폼하고 네트워크의 온디맨드 쪽으로 가까운 쪽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황만 봐도 알리바바, 찡동 매출 규모는 별 차이 없는데요. 700조 원의 알리바바, 또 130조 찡동 보면요, 결국은 이 두 회사 뒤에서 사례 설명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저보다 김인호 부회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요, 저도 일본 30년 경험자지만은 일본에서 2000년대에 진출한 아마존 재팬, 지금 매출 규모가 20조 원 넘어갔고요. 그만큼 고객 회원수가 7천만 명 이상으로 일본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내 도메스틱 시장에는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이 당분간은 계속 기업가치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노멀하고 뉴노멀 2.0 한번 포인트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 때는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생 상품이 파탄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붕괴에 의해서 2010년에 이제 중국이 소비자라든가 제조 강국을 만들면서 시장을 바꿔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에 뉴노멀 2.0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식도 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재택근무라든가 자기 근로환경 좋은 쪽이 아니면은 회사를 선택 안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많이 바꿔놨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글로벌어가 너무 키워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어가 아니라 리쇼어링이 되든 국내에서 모아서 해외로 보내는 쪽이 당분간은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면요,
방금 전에 이제 나왔지만 우리나라 수출 올해 6천억 달러 이상 호조 띄우고 있고요. 수입이 5천억이거든요. 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이게 당분간은 강세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노멀과 2.0 시대에 박혀 있는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불확실성의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위기공전 만들어야 할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발표한 게 최신 데이터였는데요.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 지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작년에 기저연상으로 5.6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은 4.2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소비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원자재 가격 급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또 유가도 1배럴 70달러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관련해서 소비 시장에는 어떤 좋은 호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비자의 마인드를 빨리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의 온디맨드 시대를 미국은 2000년, 일본은 제가 경험하면서 2005년에 그 시대가 왔거든요. 한국은 2015년 이후가 온디맨드 시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풀필멘트 라스트 마일도 그 다음에 HMR 시장도 미국은 2000년 지났고요. 일본은 미국보다 3년, 5년 후에 항상 쫓아가고 있고 한국은 2015년 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유통공영 좀 안타깝지만은 롯데가 2010년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빨리 뛰어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시기에 들어온 게 쿠팡이었고요. 우리나라가 1인당 3만 달러 시대가 됐을 때 HMR이나 가정간편식, 프레시 배송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 마켓 컬리가 뛰어든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안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지금 연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항공운행 관련 전 세계 금리 올라가면서 변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2016년에 얘기했던 진짜 의장이 얘기했던 그 미래의 속도가 코로나 1년 반을 겪으면서 저는 3년 5년 앞이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투명한 시장을 유통뿐만 아니라 물류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계속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중국, 미국 포인트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3.2%를 예상했는데요. 수정해갖고 4%, 어제 발표한 거는 4.2까지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분기별로 그렇지만은 수출 혁신이 좋아갖고 또 수입도 줄지만은 안정적으로 올해 4% 저는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힘들었지만은 올해 6, 7% 세계 뭐 파이낸셜 금융을 주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유지할 것 같고요. 작년에 유일하게 2.3% 프랑스 성장을 했던 중국 올해 한 8, 9% 유지하면서 전 세계 제조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아니지만은 워낙 14억 4천의 내수 시장 확보하면서 중국은 안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라이벌을 끼웠던 인도가 주춤하고 지금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의 성장이 주춤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한중일이나 인도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최근 데이터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0년에 캐나다라든가 관련 국가가 지금 저성장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우리가 9위는 올라갔는데요. 이 데이터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앞으로 상황에서는 지금 2000년대만 해도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인사이트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202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 5,182만 명이거든요. 한국의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국내 도메스틱 플러스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조업의 글로벌화는 당분간적이지만은 온라인 시장의 글로벌 마켓, 지금 확산 중요한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비슷해지고요. 총 GDP. 2018년 이후에는 중국이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국가별 총 GDP 중에 작년에 미국은 주춤했지만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구의 변화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지금 30년에는 인구가 매년 7천만 명씩 증가하다가요. 90억, 100억 명에서 주는데 우리나라 5,182만 명 인구에서 8년 후에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국내 소비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7년도 일본이 2000년대 버블 경제 무너지면서 2007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은 한국 앞으로 아세안 시장이나 커지는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같은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여기 여러분들 데이터 참고하시면서요. 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백신 코로나 걸린 상황은 많지만 안타깝지만요. 그중에 인도가 너무 많았고 인도의 회복력이 늦은 게 좀 안타깝고요. 그 밑에 중요한 키워드는 변이 바이러스.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 이번에 인도가 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위생, 청결, 자신을 보호하는 거 포함해서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 요 백신 접종도 있지만은 이 흐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 유통기업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프라인에 중점을 뒀지만은 1962년에 창업한 월마트 세계 1등입니다. 600조 원 이상. 자, 2위. 작년에 20% 성장한 아마존이 2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 기업들 관련해서 지금 순위를 쭉 보면서 제가 우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 중에서 가장 주목할 시장은요. 네 번째 있는 온라인 시장이 거의 배로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미국의 대다수의 이제 데파트먼트는 지금 거의 줄고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 관련 기업들이 계속 줄지만은 이 시장 중에 온라인 시장의 소매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당분간 온라인의 규모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의 매출 한번 좀 최신 자료 갖고 왔습니다. 사실 월마트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니까 글로벌에는 기업의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다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 잘 나가던 월마트도 매출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에 미국 뉴욕 끝난 거 보니까 450조 원의 지금 시가총액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존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강화하면서 월마트 글로벌 사업보다도 안정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이커머스 사업의 부문별 성장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월마트도 이커머스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토어가 있는 것처럼 융합형으로 소비자가 편리한 쪽으로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기업은 매장도 바꿔야 되고 거기 서비스도 그 다음에 필필멘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물류 혁신, 원스톱 서비스로 지금 변해 가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도 혁신해 갔고요. 매장도 깨끗이 하면서 매장 리모델링, 신규 점포 개발, 그 다음에 클릭해서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물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계속 혁신을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할 거는 이제 회원제를 갖다가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보면은 코스트코하고 어디에요? 다이소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없는 소매업태 그 기업의 경쟁 우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독보적으로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마트는 다양한 변화, 매장에서부터 변화해서 그 관련된 뭐 금융이라든가 의료, 또 드론 시범, 다양한 비즈니스를 갖다 공시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융합하면 차세대, 지금 4.0 산업 4.0 시대를 갖다 융합하면서 고객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월마트의 이제 무인 매장이 개산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월마트의 물류센터입니다. 최근에는요, 물류센터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하나의 셀을 줘갖고요, 거기서 지금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물류 현장의 상품 재고 실사 조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물류 현장의 로케이션 관리하면서 상품이 몇 개고 재고하려면요, 2명이 한 뭐 며칠 걸려서 한 걸 갖다가 드론이 스캔해서 나가면요, 이거 2시간에 끝납니다. 자, 유통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세대 무인 로봇이 유통매장, 물류 현장 계속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이 매출 규모는 거의 20% 성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존의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온라인 직매입 포함해서 지금 3자 물류 이 서비스가 계속 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업들은 처음부터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물류 서비스도 하고 금융이라든가 다양한 컨텐츠를 플랫폼화 시켜서 다 거기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아마존 매출의 큰 강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면 K장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고용이라든가 관련된 산업계 어깨 구조가요, 거의 그냥 뭐 핀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계속 상승 가지만은
100년 전통에 있었던 영국의 기업, 그 다음에 시어즈 로박과 관련된 기업, JCPenney도 매각될 정도로 전 세계 오프라인을 고집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했던 기업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영역 한번 보시면요. 전자상거래부터 식료품,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패션 관련 산업을 갖다가 지금 다방면으로 플랫폼 안에 넣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앞에 갖다 주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갖다가 링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할 건요. 과거에 이제 아마존이 필필멘트 재고 관리 주문받은 수주 이행에다가 라스트 마일 배송을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겠습니다. 원래 물류의 수송과 배송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60%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뒤에 배달앱의 전쟁이 있지만은 배송의 물류비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넘어서 비용 절감하면서 고객한테 가까운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앞으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아마존은 계속하면서 비용 절감 쪽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물류 현장 보시면요. 개인이 하는 물류 현장, 팔레타이저, 키발 로벳, 그 다음에 드론, 로봇 배송 해서 이제 물류 현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밑에 있는 거는 과거의 물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 나가던 알리바바가 뭐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은 엔트그룹의 상장 실패와 더불어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700조까지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국가마다 규제 강화나 완화가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유통이든 비즈니스는 글로벌의 자유경제 시장의 지금 이 흐름이 가져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 핀테크 기업들 대다수 지금 주식이라든가 기업 가치 빠졌지만은 시장 규모가 14조 4천 정도니까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징동, 그 다음에 텐센트 계속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도 2000년 전에서 시작했다가요. 2010년 전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 그림이 그려야 되는데 대다수 오프라인을 강화해서 온라인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주춤주춤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작하면서 선진국형을 아마존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쿠팡은 플랫폼의 컨텐츠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지금 왕 기업하고 지금 온라인부터 플랫폼을 시작한 기업의 어떤 절충점이 지금 한국 유통의 현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 찡동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 보시면요. 알리바바 찡동은 플랫폼 매장, 물류, 최종 고객 물류, 결제 시스템, 소비자 금융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가 들어와서 모든 걸 결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걸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중국 내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알리바바나 찡동 같은 경우도요. 추석이나 구정 때가 되면 이렇게 물류 현장이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신에는 키바 로봇이라든가 중국의 차이니아웨 현장에서 지금 자동화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찡동닷컴은 여러분들 비교해 놨으니까요. 매출 규모는 안정적으로 크지만은 중국 내에서 관련된 거 한 번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찡동닷컴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배송 로봇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매장이라든가 온라인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물류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동시에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우팅 동선인데요. 물건을 갖다가 점포를 확장하면서 온라인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급격히 만들면은 라우팅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배송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적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를 고려해서 비용과 고객과의 관리를 잘하는 네트워크 확보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로봇을 통해 갖고 또 디지털로 개인적으로 해갖고 찡동 같은 경우는 찡동닷컴의 강점은요 배송에 또 드론에 무인화를 갖다가 빨리 추진한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유통 온라인 현장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만 앞으로 작년에 이제 160조였지만 올해 170조 넘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은 오프라인에 역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장의 변화 중에 저는 여러분들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대형마트 많이 오프라인 축소하고 이제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강조할 거는 편의점입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을 이제 일본 편의점 보니까 일본은 지금 편의점이 30년 넘었는데요. 자, 편의점 6만 점포에 매출 규모가 120조 원이 넘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한국의 편의점 이제 뒤에
여기 설명하지만은 한국에는 작년에 한 5만 개 점포에 27조 원 정도 매출이, 한국은 매장이 작습니다. 다 객단가가 저렴하고요. 자, 편의점의 강점 말씀드렸다. 시간과 장소와 구매 편리성이라요. 온라인 편리성, 컨텐츠 편리성, 배송에 지금 도보 배송부터 필필멘트, 라스트 마일 다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국 시장의 소매업체 중에 저는 집 앞에 슬리퍼 신고 파자마 입고 갈 수 있는 이 편의점의 컨텐츠 기능, 거점 전략의 이 가능성을 좀 높이 두고 있습니다. 편의점 한번 상황 보시고요. 지금 최근에 편의점도 로봇을 사용하든가 밑에 거를 이제 CU에 18,000평 진천 허브 물류센터인데 저도 여기 가보니까요. 허브화 시켜서 지금 전국에 20개, CU하고 GS도 한 20개 이상 물류 거점이 있는데요. 한 2,500평에서 600개의 점포를 갖다가 하루 2회전 배송 기준으로 지금 점포를 라우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인화라든가 로봇, 딜리버리, 도보 배송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거 간단히 한번.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제 4강 구도로 뛰어들어서 저도 이거 관심 갖고 봤는데요. 일단은 신세계 관련해서 이제 이마트가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요, 구도가 2강 구도 아니면 3강 구도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통시장의 리더, 신세계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어느 정도 리더십을 하면서 기존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물류가 없기 때문에 CJ대한통이나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갖고 가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봤을 때 대다수의 리더 기업들은 물류 거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 신세계하고 이베이 같이 하면 24조 원이지만은 아마 올해부터 재편하면서 내년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배달앱입니다. 사실 배달앱 시장이 한 15에서 20조 원 시장은 와갖고요. 요기요가 뭐 1조, 2조 얘기하는데 앞으로 배달앱 시장 말씀드렸지만은 배송을 하면 할수록 좀 손익구조가 안 좋아집니다. 매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기업 가치는 뭐 2조 정도라고 그러는데 보통 아시는 분 아시지만 배달앱 수수료가 거의 한 35에서 40%입니다. 아마 백화점은 25에서 30 전후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율하고 이 관련된 배달 물량의 가치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에 보면 이제 4.0 리테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이 시장 앞으로 계속 지금 중요한 시장으로 가서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릴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로 제가 한번 정리했을까 보시면요. 뭐 오토어가 좋다, 또 필필멘트 라스트마일 기본화됐다, 또 무인화는 기본적으로 되고 아까 MZ 시대하고 30대, 50대, 65세 이상의 저는 온디맨드 시대이기 때문에 타겟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유통기업들 MZ의 타겟, 50대 이상 타겟, 65세 실버마켓 타겟 이걸 갖다가 잘 구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2페이지 정리했지만은 다양한 키워드에서 진짜 시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유통산업의 방향 보면 소비자들은 물건 상품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요. 서비스에다가 콘텐츠에다가 감성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매하고 반복한 것 중요하고요. 또 유통의 형태가 온라인, 오프라인, 뭐 O2O, O4가 있지만은 유통의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업들은 제가 볼 때 1년 주기가 아니라 앞으로는요. 상반기, 하반기 최소의 주기별 이 변화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기업들이 온디맨드를 리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플랫폼도 유통형 구조로 플랫폼이 갈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수요 예측 판매 재고 최소화되고요. 어느 순간에 유통 온라인 물류에 지금 물류가 중요해지고 시장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 지역 격차.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 저는 이제 소비자는 갈수록 79억 분의 1인데요. 온리안의 소비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유통기업은 묶을 줄 알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층에서 이 소비자를 리드해서 끌어올 수 있는 이 시장이 더. 참고로 이제 여분으로 지금 당근마켓이 회원수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타겟은 이제 50, 60, 70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든가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의 어떤 구매 가치라든가 시장의 질서 변화 너무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유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과다 경쟁 계속됐습니다. 국내, 해외 포함됐고 마케팅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자연재해가 또 그렇지만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리스크 관리를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앞으로 물류도 유통도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물건을 어떻게 관리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잘하냐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글로벌로 우리가 지금 8년 안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점포가 아니라 아까 강조했지만 온라인의 글로벌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 커지고 있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한국 시장 계속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에 관한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조철희 한국유통포럼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